1825년 12월 14일 제정 러시아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 상원 광장을 향하는 3천여 명의 모스크바 근위대 병사들. 광장에 집결한 이들, 대뜸 한눈에 봐도 두말할 필요 없는 반란군임이 확실했습니다. 하필 이날은 니콜라이 파블로비치의 황제 즉위식이 있는 날. 이 반란군이 외치고 있는 인물은 공교롭게도 이제 러시아 황제가 될 니콜라이의 친형 콘스탄틴 파블로비치. 상원 광장에 모인 이 반란군 병사들, 수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황제 근위대와 대치하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죠. 도대체 이 병사들, 무엇 때문에 황제 즉위식이 열리고 있는 이 상원 광장에서 목숨을 건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1814년 3월 18일 마침내 러시아군은 나폴레옹 군대를 물리치고 프랑스 파리를 점령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던 나폴레옹의 시대가 드디어 저물어가고 있다는 의미. Предложим императору выпить сегодня с нами. Ты пьян? Это невозможно. Мы победили Наполеона! 황제 알렉산드르 1세와 함께 샴페인으로 승리의 축배를 올리고 싶었던 이 초급 장교. 하지만 무심하게도 황제는 이 애송이 장교를 냉정하게 지나쳐갑니다. 이 초급 장교의 이름은 세르게이 무라비오프 아포스톨. 어린 시절을 파리에서 보냈던 무라비오프. 나폴레옹을 직접 경험했던 무라비오프는 혁명 이후 프랑스의 자유주의적 분위기를 만끽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사회를 동경했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자신의 조국 러시아는 절대로 그런 분위기를 용납할 수 없는 경직된 전제군 주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1820년 상트페테르부르크. Долг сбунтовался. Что? Солдаты хотят прибить Шварца. 예, 무라비오프 대위, 자신의 소속 세면오프스키 근위대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병사들은 지휘관의 가혹한 처사에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었죠. Я Бонапарта бил! И вот мне! За это! 불만이 쌓일만도 하군요. 그래도 병사들과 어느 정도 신뢰관계에 있던 무라비오프의 간곡한 설득을 받아들인 병사들은 차진해서 병영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 반란 사태는 조용히 무마됩니다. Это не бунт, а недоразумение. Солдаты повинились сами и идут под арест. 이 인물은 니콜라이 파블로비치 로마노프, 황제 알렉산드르 1세의 둘째 동생이었죠. 그리고 이 시기 러시아 황실 근위대에서는 제정 러시아를 개혁하기 위한 청년 장교들의 비밀 결사단체가 결성됩니다. 그 단체에는 무라비오프도 포함되어 있었죠. Союз спасения, господа. 이른바 구원연합. 이 단체의 창립자는 폴코프니크 근위대 지휘관이었던 세르게이 트르베츠코이 대령. 나폴레옹 전쟁으로 프랑스를 점령하고 그 자유주의적인 분위기를 맛보았던 청년 장교들. 경직되고 중세적인 전제 군주제 러시아에 반감을 갖게 된 이들은 급진적인 개혁을 절실히 갈망하고 있었고, 헌법을 갖춘 입헌 군주제 혹은 공화정으로서의 러시아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죠. 그런데 Александр I, император и самодержец российский, полковника Шварца Федора Ефимовича, за неумение удержать в повиновении полк, коим командовал, приговорить к смертной казни. 예, 그 반란 사건으로 인해 연대가 해체되고 이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또 5년의 시간이 흐르고 중령이 된 무라비오프, 우크라이나 지역의 키예프, 그러니까 지금의 키우 지역 제29 체르니코프 보병연대에 전속이 되는데, 이 시기 그 구원연합은 서로 간 의견 차이로 인해 분리됩니다. 공화제를 주장하는 남부연합과 입헌 군주제를 주장하는 북부연합, 그리고 연방제를 주장하는 슬라브연합. 남부연합에는 무라비오프와 바로 이 인물 파벨 페스텔이 있었죠. 파벨 페스텔, 농노제 폐지와 공공토지 분배, 계급을 철폐하고 20세 이상 남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자는 나름 급진적인 성향을 가졌던 인물. 그리고 여기도 혈기왕성했던 모스크바 근위대 청년 장교들. 하지만 이들의 공통적인 목표, 황제 일가와 측근들을 모두 제거하고 병력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진격시켜서 황실을 장악하겠다는 계획. 무라비오프와 구원연합 장교들은 황제의 군 검열을 기회로 암살을 계획하고 있었죠. 그렇게 검열의 날이 다가왔지만 기다리던 황제는 오지 않았습니다. Вы готовились почти год, мне это известно, однако Его Величество Государь отменил. Высочайший смотр. 예, 그 불순한 음모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은 알렉산드르 1세, 이미 검열 계획을 취소한 것이었습니다. 천운 같은 기회를 놓쳐버린 구원연합 장교들. 그리고 이 시기 딸딸이 아빠였던 알렉산드르 1세, 자신의 후계자로 둘째 동생 니콜라이에게 왕위 계승을 약속합니다. А не Константин по закону должен наследовать старший брат. Воля моя и есть закон. 예, 법적 계승자는 분명히 첫째 동생 콘스탄틴 파블로치가 되어야 했죠.
그리고 1825년 11월 흑해연한 타간로크로 휴양을 떠났던 알렉산드로 1세.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Государь-император умер. 황제에게 직접 왕위 계승을 약속받았던 니콜라이. 하지만 전 황제의 유언만으로 왕위를 물려받을 수는 없는 일. По закону государь-император российский Константин Павлович. 니콜라이가 왕자에 욕심이 있던 반면 친형 콘스탄틴은 그 왕자에 그다지 미련이 없었고, 심지어 콘스탄틴은 왕가 여성이 아닌 신분이 낮은 귀족 여성과 결혼을 한 이유로 계승 자격에 결격사항을 갖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다음 계승자는 이래저래 정말 애매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사망한 알렉산드로 1세가 남긴 문서, 바로 황실 전복에 대한 음모가 담긴 문서였습니다. Мы не можем ждать. Вы поедете в Южную армию и арестуете главаря заговора. 이 위험한 정보는 니콜라이와 콘스탄틴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Тебя вызвали, чтобы арестовать. Если мы не начнем дело немедля, все пропали. 예, 남부연합의 파벨 페스텔. 정보 유출로 인해 체포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Мы первые жертвы Великой войны. 파벨 페스텔은 구원연합 회원들 중 첫 번째로 체포되는 인물이 되었죠. 그동안 러시아 황제는 명목상 콘스탄틴이 임시로 맡으면서 공식적으로 왕자가 3주간 공석으로 있던 시기, 황실 측근들은 콘스탄틴을 옹립했지만 정작 콘스탄틴은 그 부담스러운 자리를 거부했고 왕위는 니콜라이에게 돌아가는 분위기였죠. 그 사이 구원연합 회원들의 마음도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던 러시아를 개혁할 수 있는 기회는 절대자가 부재 중인 바로 이 순간. 하지만 결국 왕위 계승자는 니콜라이로 결정이 되고 이제 곧 황제 즉위식이 거행될 상황이었습니다. Завтра утром в Сенате Николай Павлович объявит себя императором. 황실 세력을 모두 제거하려는 거대한 음모와 이를 모두 파악하고 있던 니콜라이. В стране заговор! Заговор против основ государства. Заговор с целью убийства царствующей фамилии. 구체적으로 그 음모의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알 순 없지만 즉위식이 열릴 내일이면 모든 것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겠죠. 그리고 모스크바 연대 소속 구원연합 장교들은 마침내 봉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Вы должны возглавить революцию. У России другого шанса не будет еще лет 100, князь. 모스크바 연대 장교들은 세르게이 트루베츠코이 대령에게 봉기 지휘를 요구합니다. 트루베츠코이 대령, 명실상부 구원연합의 창립자이지만 언제부터인지 이 혁명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던 인물. 일단 트루베츠코이 대령은 자신이 직접 병력을 지휘하겠다고 말해주긴 합니다. 물론 말로만. 그리고 1825년 12월 14일 운명의 그날이 밝았습니다. 니콜라이는 황제 즉위식을 눈앞에 두고 있었고 이를 따르던 모든 군부가 이 새로운 황제에게 충성 서약을 하려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같은 시각 Любит вас! Московский полк! Жалует вас! 15-летней службой! Ура! 니콜라이에게 충성 서약을 거부한 3천여 명 모스크바 연대병력, 드디어 봉기가 시작되었고 이들은 즉위식이 열리는 상원광장에 집결하게 됩니다. 이른바 데카브리스트의 난, 12월의 혁명당원. 광장 앞에서는 니콜라이가 자신의 즉위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었지만 바로 건너편 충성 서약을 거부한 모스크바 연대는 무장 시위를 벌이면서 황실 측근이 되어 대치하고 있었죠. Отныне наш государь Николай Павлович вернетесь в казармы, и я обещаю, я каждого. 이 병사들을 해산시키려는 미하일 밀로라도비치 총독. 하지만 총독의 설득을 멀쩡히 보고만 있을 데카브리스트들이 아니었죠. 거추장스러운 이 상관을 한방에 제거하는 북부연합의 표도르 카옵스키. 이제 상관까지 골로 보낸 이상 이들의 거사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었죠. 그건 그렇고 무라비오프의 체르니코프 연대에서도 또 다른 계획이 실행 중이었습니다. 남부연합 회원들은 체르니코프 연대 사령관 구스타프 게벨 중령 체포를 시도합니다. Арестовать подполковника Гебеля. Ваша шпага. 격렬하게 부하들에게 저항하는 게벨 중령. 결국 이들은 집단으로 자신의 상관을 잔혹하게 린치합니다. 그리고 이 병력들 역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향해 진격하게 되었죠. Выходят не герои. Выходят бандиты и убийцы.
여전히 광장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큰 사태 없이 무력 시위만 진행 중인 상황. Ура, Константин! Ура, Николай! 마치 서포터즈 마냥 자신들의 지지자를 외치는 광장은 두 부류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 중이었습니다. 이제 니콜라이에게 충성 서약을 거부한 근위대까지 등장했습니다. 점점 더 늘어나는 반란군 병력들. 당연히 니콜라이는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Орлову передайте, пусть атакуют. И артиллерию приведите. 드디어 니콜라이 측의 무력 진압이 시작되고 알렉세이 오를로프 기병대 반란군을 향해 돌격합니다. 하지만 굳이 아군과 교전까지 원하지 않았던 데카브리스트 장교들. 예상대로 오를로프 기병대의 공격은 실패로 끝이 납니다. 그 시각 무라비오프의 체르니코프 연대 병력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한 그 먼 길을 꾸역꾸역 열심히 진격하고 있었죠. 두 돈 반도 없던 시절 이 스피드로는 어찌 올해를 넘길 것 같은데 그건 그렇고 이제 유혈 사태까지 벌어졌으니 상황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습니다. 포병대까지 동원된 상황. 그에 비해 무장이 빈약했던 반란군들. Мы окружены. Изберем диктатора среди нас и вступим в переговоры. Какие переговоры? Мы только что стреляли в них. 니콜라이는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반란군들에게 포격을 가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죠. 니콜라이에게 잔인한 진압이 필요했던 이유, 러시아 황제가 된 이상 처음부터 나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마지막 경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Государь, надеется, что вы образумитесь. Государь не хочет знать ваших имен. Я приехал не для переговоров. Я предложил вам милость. 하지만 그 마지막 기회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Они не посмеют стрелять. Они не посмеют в нас стрелять. 과연 그럴까요? 반역자들에 대한 니콜라이의 결단은 냉정했습니다. Это приказание. 반란군의 대열은 순식간에 와해되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내바강으로 도망치는 반란군들. 이런 아비규환 상황에서 병력 지휘를 약속했건만 슬쩍 반란군과 선을 긋는 트루베츠코이 대령.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 병력들을 재정렬하는 데카브리스트 장교들. 그런데 하필 그 장소가 내바강 얼음판 한가운데. Они строятся на виду, чтобы захватить крепость. Стреляйте. Не по людям. Разбейте лед. 피터와 폴 요새를 점령하기 위해 질주하는 반란군 병사들. 이들에게 다시 포격이 가해집니다. 포격은 얼음과 사람을 가리지 않았고 강 한가운데서 집중 포화를 뒤집어 쓴 반란군. 수많은 병사들이 이 네바강에 수장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상트페테르부르크 상원 광장의 봉기는 제대로 된 반격조차 해보지 못한 채 허무하게 실패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며칠 후 1826년 1월 3일 르제프스키 길을 따라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진격하는 무라비오프의 체르니코프 연대 병력. 이들은 봉기 실패의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들을 맞이한 것은 정부군의 포병대였죠. Дозвольте мне переговорить с ним. Никаких разговоров с бандитами. 무언가 상황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직감한 무라비오프. Вот черта. Перейдем ее. И начнется война. 아군끼리 교전을 막기 위해 직접 협상을 떠나지만 일부 장교들의 의욕은 막을 수가 없었고 이들은 결국 선을 넘게 되고 그 대가는 정부군의 집중 포화였습니다. 그렇게 남부 연합의 수도 진군도 좌절되면서 이들이 꿈꾸던 러시아 사회의 개혁은 실패로 끝을 맺습니다. 무라비오프를 포함 데카브리스트에 난 주동자 중 살아남은 핵심 인물 5인은 모두 교수형을 선고받게 되었죠. 데카브리스트를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던 니콜라이의 어린 아들. 훗날 알렉산드르 2세가 되고 구원연합이 그렇게 갈망하던 러시아 사회를 전반적으로 개혁하면서 낙후된 러시아의 상징이나 다름없던 농노제를 폐지합니다. 물론 그 손자의 운명은 이미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데카브리스트 봉기에 참여한 주요 인사 중 총 120여 명이 재판에 회부되고 대다수가 시베리아 강제 노역형을 받게 되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당시 러시아를 대표하는 지식인들이었고
공교롭게도 그 이후 시베리아는 이들이 추구하던 이상적인 유럽풍의 문화도시로 변화하게 되었죠. 데카브리스트 봉기는 실패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으로 인해 보석 같은 러시아 문학을 탄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죠. 30여 년 후 알렉산드르 2세가 황제로 즉위하면서 이들의 유배 생활은 끝이 나지만 이들 중 돌아올 수 있었던 사람은 15명에 불과했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라 뭐라 평가하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경직된 제정 러시아 체제에서 사회를 변혁해보겠다는 의지가 그것도 군 청년 장교들 사이에서 시도되었다는 이야기 구원연합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소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